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인포맥스D에서 이인복 대표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를 주름잡을 이제 IT 기술을 짚어봤었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인공지능에 할애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단편적인 AI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과 구별이 힘든 그런 AI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조금 아찔하기도 하고 네네.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제 예상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MS에서 사상 최대의 투자를 한다고 하는 챗 GPT, 오늘 인포맥스D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 커먼 컴퓨터의 김민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먼 컴퓨터 김민현입니다. 네. 네, 지난해 그리고 올해 기대주로 인공지능이 손꼽히는 가운데 굉장히 발전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에서 개발한 이 챗 GPT 3.5 모델이 이 AI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챗 GPT라는 단어, 이제 IT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좀 들어본 단어일 수 있겠는데 챗 AI가 뭔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챗 AI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팅을 예. 말을 하는 건데 조금 더 세련된 단어는 이제 컨버세이셔널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요 특징은 화자가 두 명으로 뭐 더 넣을 수도 있지만 물어보고 답변하고 또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류의 데이터 셋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좀 재밌었던 점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약간 룰 베이스드의 모델이 많았습니다. 혹은 뭐 심심이 이런 거 기억나셨을 텐데요. 그 심심이는 우리가 막 거기다 장난을 치면 칠수록 거기에 이제 심지어 사용자 참여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류의 답변을 이렇게 해줘라는 이런 룰을 많이 세팅하니까 그럴싸하게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봇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루다나 이렇게 좀 더 고급 모델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GPT라는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통계적 모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컨버세이셔널 모델이 아무래도 좀 창의성이나 의외성이 필요로 한 영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은 그거의 어떤 완성형 형태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T라고 하는 말이 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GPT는 대단히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는데 그 트랜스포머의 그 이제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이제 브레이커였죠. 네. 트랜스포머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대화형으로 기존에 있던 거를 추려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하는 모델로 발전을 한 게 챗 GPT라고 하는데, 챗 GPT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저희가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CEO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픈 AI의 뭐 너무도 유명하신 앨런 머스크, 물론 그분이 파운더는 아니지만 이제 초기 투자하면서 이제 샘 알트만, 리드 호프먼 등 IT 업계 이제 거물들이 함께 창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챗 GPT는 이게 기술적인 훌륭함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인터페이스나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마케팅적으로도 너무너무나 실리콘밸리스러움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링크드인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그 특유의 실리콘밸리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간단히 설명하면 베타 유저를 모아서 그
그 유저의 흐름을 컨트롤해가지고 예.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연결시켜서 트위터가 바이럴이 되게 해서 뭐 이렇게 점점점 늘려가는 방식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분이 이제 YC 출신이신데 네. YC 같은데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법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챗GPT 같은 거의 흥행성은 그런 세련된 BM 빌드업도 한몫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광고비를 쓰지 않고 홍보하는 맞습니다. 그런 루틴을 따라가는 것 네. 같은 게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챗 GPT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앨런 머스크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근데 이게 투자했었던 이유가 네. 앨런 머스크가 원래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었잖아요. 인공지능이 반대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오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나온 시기가 2015년에 만들었는데 네. 이게 참 이때 당시에 딥마인드 인수하고 난 다음 아닌가요, 구글이? 사실 시기상으로는요. 딥마인드 인수가 훨씬 사실 큰 딜이었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앨런 머스크가 이제 말에도 오픈이 들어가니까요. 네네. 그 두려움을 이제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으로서 네. 이거를 뭔가 좀 우리가 다른 AI 접근, 에티컬한 접근이라던가 뭔가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 자체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오픈 AI가 유명한 시점 훨씬 뒤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으로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세돌하고 이세돌 네. 구단하고 알파고 시합이 또 있어서 네. 인공지능이 그때부터 충격을 좀 줬었죠. 그렇죠. 그 앨런 머스크는 지금 떠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게 과연 그럼 인공지능이 어떤 한 기업을 위해서 쓰이는 게 오픈 AI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오픈이라고 하는 거랑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가 일단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결정은 당연히 어디에 투자를 받을지 결정은 할 수 있는 건데 그 철학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그 홈페이지 같은데 이제 에티컬 가이드라인이나 그 이 AI를 신중하게 푸는 그런 아직 그 필라소피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제 펀딩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이크로소프트를 그 말씀하신 악의 축으로 이제 보는 그 카테고라이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MS가 사실 GitHub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오픈 진영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과거 역사에 비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행보들이 사실 좀 페어하게 보면 그렇게까지 오픈 진영을 흔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빙에 적용하게 되면 거의 독점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건 구글에 적용해도 이제 마찬가지니까요. 음. 근데 유난히 구글이 하면 다행이다 하는데 구글에서 오픈 마이크로소프트 AI를 하면 이제 쓸 뭐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구글에서는 사실 오픈 AI보다 더 린덤 크고 계속해서. 다른 고유의 모델들을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좀 그것도 재밌는 점인데 구글은 그렇게 막 이제 페이퍼상으로는 네네. 이거 우리가 또 이겼고 막 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바이럴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도 좀 재밌는 이 관련해서 사실 이 영국의 인디펜던트지가 구글은 끝났다라는 이제 아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구글의 미래에 대해서 AI한테 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는데 사실 구글이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구글이 끝났다라는 측면은 좀 이제 인문학적인 용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성능상으로는 뭐 아직 비등비등합니다. 누가 뭐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사실 구글의 인프라나 이런 거까지 고려했을 때는 아직 구글이 압도적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끝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지점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픈 AI에 이제 일을 해보거나 뭐 갔다 오셨거나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긴 AI에 미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AI스러운 말을 한다. AI 미래에 대해서 계속 비저닝을 한다. 근데 구글은 아무래도 컨트롤드 인바이러먼트다 보니까 그것이 약하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특이점이 지나가면은 역전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밝혀지고 공개된 것은 없지만 사실 챗 GPT에 버금가거나 능가할 수 있는 이 서비스, AI 서비스가 구글도 이미 사실상 갖추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구글이 그걸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반이 다르기 때문 아닌가요? 구글 같은 경우 우리가 검색을 하기는 하는데
결과를 보여주고 이제 광고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오픈 AI에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질문 던지게 되면 잘 정리된 내용을 포장해서 네. 그 저희가 미리 얘기 나눴을 때 지식인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정답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광고가 못 들어가게 되니 네. 그 차이가 좀 큰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그 이제 레거시와 호환성을 네. 말씀하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글은 코드 레드를 발령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이 검색의 중대한 이제 그 지점이 될 거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말인즉슨 이거를 발령했을 때가 비슷한 상황이 이제 빙이 출시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뭐 시장 점유율이 역전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펀더멘털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더 느리다, 우리가 더 결과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지표가 나오니까 바로 코드 레드를 발령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펀더멘털 수준의 네. 그런 대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제 대외 환경을 좀 짚어봤고 본격적으로 GPT 자체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사실 1도 있고 2도 있으니까 3가 나왔고 이제 3.5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앞에 거는 화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기사는 있었지만. 근데 그렇죠. 이번에 네. 버전이 3.5 버전은 네. IT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사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GPT는 2 때부터 난리가 나긴 했습니다. 네. 이 업계 사람들 업계 입장에서는 계신 업계 계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3에서는 진짜 난리가 났었고요. 어, 근데 3.5는 사실 약간 뒷북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와 달라진 점이 사실상 뭐 엄청난 발견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다듬은 거거든요. 특히 휴먼 피드백 루프나 리월드 모델을 적용해가지고 좀 더 컨버세이셔널하고 사람이 봤을 때 뭐 좀 틀리지 않고 더 자세히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자연스럽게. 네, 그 부분을 이제 튜닝하는 작업을 했더니 네네.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 진짜 좋다.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인 성능이나 파워는 3 단계에서 이제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넘어갑니다. 근데 3 같은 경우에도 네, 1, 2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도 마찬가지고요. 네, 3.5가 저희 3.5라고 부르지만 네. 이슈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얘가 2022년도 11월 30일에 나왔었는데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매일 사용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거의 무료에 풀려버렸고 네,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얘가 언어의 장벽을 뚫었어요. 네. 한글로 이야기를 해도 답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네. 좀 놀라워서 네. 더 많이 접근한 게 아닌가 싶긴 하는데 네. 그전 버전은 일반인들한테는 공개가 안 돼 있던 거는 맞았었군요. 그전 버전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음. 그거 베타 유저로 해서 네. 웨일리스트 받아서 네네. 들어가서 네. 하면 되는데 인터페이스 자체가 완전 이제 오픈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챗이라는 그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그냥 빈 알것 공간이 같아요. 덜렁 있는 구글 닥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은. 네. 그 지금은 차이가 질문창이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쉽게 네. 질문할 수 있는데 네. 훨씬 더 친화적이 된 게 이제 3.5 버전에 와서 맞습니다. 그렇게 보였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매개 변수가 차이점이 있어서 좀 더 성능이 좋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네. 뭐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의 매개 변수가 3.5 버전에 있다. 네. 이게 차이점을 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3와의 차이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3와 매개 변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매개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간도 보면은 뭐 뉴런이랑 같진 않습니다만은 뉴런이 점점 많아질수록 고등 생물이라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해파리 같은 경우는 뭐 몇백 개, 몇천 개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단순한 이제 적을 피하는 행동 정도 하는 거고 네. 뭐 강아지나 고양이 정도 되면은 뉴런이 많으니까 우리랑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행동을 예. 하는 거고 이렇게 되듯이 그 매개 변수가 늘어날수록 경우의 수를 많이 대응할 수 있는 그 저장 공간 같은 게 이제 생긴다고 볼 네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었을 때 매개 변수가 큰 모델이 있어야 그 단어들의 연관관계를 최대한 많이 연결을 시켜놓을 수 있다. 그래서 GPT-3의 매개 변수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상당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크게 하니까 더 잘 되더라라는 것이 논문으로 나왔었습니다. 생물의 경우에도 사실 IQ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라지는 게 상황에 대한 변수 대측과 예측과 대응이란 말이죠. 네. 이제 AI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대표님은 3.5 버전 사용해 보셨죠? 네. 어떻습니까? 뭐가 좀 다릅니까? 기존의 AI랑? 일단 너무 좋고요. 예. 너무 좋고 너무 자연스럽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코딩하는 데 쓰고 있어요. 코딩을 얼추 하는데
더 놀라운 점은 제가 이렇게 입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코딩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 부분 좀 수정해봐, 그 부분 좀 수정해봐 하면 얘가 계속 알아듣고 수정하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또 되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코딩을 하려 그러면 몇 번에 더 이제 귀찮은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바로 던졌을 때 샘플을 바로 준다거나 이런 점들이 되게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런 샘플을 봤는데 네. 만약에 거기에 약간의 그 왜곡이라든지 네. 변조가 된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은 안 하세요? 물론 틀리죠. 어. 물론 코딩을 완벽하게 하진 않은데요. 제가 보는 것은 그 코드 이렇게 쭉 봤을 때 얼추 맞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맞고 그리고 의외로 맞다 이거 있었지 정도 이제 알려주는 그 정도에 이제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전제가 제가 일단 코딩을 아직 더 잘하긴 하니까 그걸 이제 리뷰하는 느낌으로 이제 사람한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게 뒤에서 모니터 앞에 보고 야 이거 고쳐봐 이렇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좀 저한테는 마음에 들었어요. 대표로서 훨씬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군요. 그 정보의 생각 신뢰에서 정리할 때 이제. 정보 신뢰에서 코딩 빼고 저도 좀 질문을 던져봤었는데 우리 그런 것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네. 예, 이걸 물어보니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문장을 골라서 답변을 해주는데 중간에 이런 글이 나왔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사실 증명하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일본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장이 딱 나와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근거를 내라.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틀린 것 같다 네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멈칫거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자신이 실수를 인정은 했어요. 이건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때 똑같이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답변이 나오지 않고 다른 답변을 또 하더라고요. 네, 돌아갈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실시간으로도 학습이 되고 있다는 걸 느껴서 확실히 오류가 있다는 것들을 좀 느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네, 약간 네. 정정하는 게 실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실시간 아니죠. 실시간은 아니고 수정은 실시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를 했다 네네. 그러면 일본 위키피디아랑 한국 위키피디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이 한국 땅이란 말도 있고 일본 땅이란 말도 있는데 지금 일본 땅이란 말이 먼저 쓱 나와 버렸고 그것을 아닌 것 같다 하니까 네네. 아닌 것 같다란 문장으로 다시 완성을 해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 안에 있었다고 보는 네. 게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온라인에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오늘 날씨는에 대해 답은 못 해주잖아요. 네. 근데 2021년도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이 안에서는 자기가 틀린 게 있거나 이랬을 때는 네. 그 안에 있는 한 데이터로 번 더 수정을 찾아보는 한다라고 거죠. 보면 되겠죠. 네.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 데이터 기반인 거는 기존의 AI랑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데이터가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또 왜곡이 있으면은 세상을 좀 흔들 수 있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금 이 사례도 되게 좋은 사례였고요. 예. 얼마든지 이제 잘못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오히려 좀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제 애매하게 답변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너 이럴 경우에는 좀 잘 대답해라. 이럴 경우에는 함부로 대답하지 마라. 경고를 하는 네, 거예요. 챗GPT가 진짜 많이 한 게 그거거든요. 휴먼 피드백을 준 여부가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애매하게 답변하는 법을 되게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둘 중에 선택해 이러면은 어떤 식의 패턴을 보이냐면 선택은 너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선택은 은근슬쩍 피하고 그렇지만 나는 세 가지 관점에서 뭐 리뷰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 근거를 찾아서 뭔가 그냥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답변하는 모습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여요. 이제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답변하기 곤란한 것들,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푸틴이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네. 중립적 이상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피하고 정보성에 도움되는 것들만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영자로 된 위키피디아나 데이터베이스를 그쵸.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문제는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다른 문화권이나 언어를 쓰는 곳에서의 이 쓰임이
좀 왜곡이 역시 될 수 있다. 장벽이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영어로 그냥 차라리 검색을 하는 게 낫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 좀 사례가 있는데 좀 다른 사례긴 하지만 구글 내부에서 번역기를 만들 때 네. 그 전까지는 한국어 번역은 한국어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네. 이것을 통계적 방법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되게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소수 언어가 커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결과는 그 통계 모델이 제너럴하게 웬만한 언어에서 최소한의 튜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한국어 데이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너럴한 모델이 충분히 잘 트레이닝이 되면 적은 데이터로라도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소수 언어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터넷상의 소수 언어는 문서가 되게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 원문으로 된 데이터보다 오히려 그 나라의 현지 언어로 하는 것도 좀 더 창의적인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다. 현지 언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 조금만 이게 힌트를 주면 영어에 이만큼 있으니까 네, 이 네. 부분도 현지 언어로 해버리지 뭐 이런 느낌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 결국 데이터가 중요한데 네,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잖아요. 2020년까지 데이터를. 네네. 이 데이터의 출처라든지 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수집에 대해서 이런 네.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준비를 하고 있나요? 보통 인공지능 기업들에 다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보통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페이퍼에 그 레퍼런스를 하는 또 데이터 수집에 관한 페이퍼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이제 웹이 되겠죠. 웹이 퍼블릭 데이터니까 웹 환경을 크롤링하고 데이터화 시키는 그런 데이터 세트가 있고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성능 평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역시 좀 피해가더라고요. 네. 윤리적인 규정을 지키고 있더라고. 또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 데이터가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논쟁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 지식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수정을 한다거나 거기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쳐 나갈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오픈 AI는 말 그대로 오픈된 AI인데요. 네. 이 데이터에 오류가 네. 있는 쪽으로 몰려가면 네. 어쩌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막 욕을 할 때 예.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기의 뇌를 뜯어서 욕 부분을 지우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처럼 단지 그걸 했을 때 심한 체벌을 한다거나 뭐 뭔가 더 강한 충격을 줘서 얘가 욕을 못하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의 로직이 이제 챗 GPT에는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휴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리인포스먼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잘못된 답변이 있을 때 그거를 수정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를 다시 튜닝하고 하는 방식으로 얼추 수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강제하진 못한다. 이거 할 때 이렇게 답변해라고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또 잘못하면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지식인은 데이터 자체를 뜯어고치는 쪽으로 수정을 하겠지만 이 오픈 AI는 이상한 답변을 하면은 이제 페널티가 가해지는 쪽으로 그렇죠. 할 수 없게끔 유도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문제가 이제 점점 갈수록 지금 한 이 3.5 버전 나온 지 한 1, 2년 됐는데 쓰다 보면 모든 답변이 모호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신뢰도 문제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오픈 AI 같이 큰 기업은 그게 너무도 큰 리스크니까 그 예.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논문을 보고 위험을 감수하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아마 굉장히 챌린징한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그레시브한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GPT를 통해서 만들어진 글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요새는 시까지 이제 작성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많은 유저들이 써서 이제 퍼다 나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유포가 되면은 사실 가짜가 돌아다니는 건데 네. 그 오픈 AI 입장에서는 너무 이런 허위 자료에 가까운 것들 네.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네. 퍼지는 걸 좀 막을 방법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을 제너러티브 컨텐츠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왔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이제는 AI의 컨텐츠가 사람의 컨텐츠보다 훨씬 많을 거다. 우리가 직접 쓰는 컨텐츠 양도 꽤 되는데 그거 사실 뭐
비방글, 욕설글 필터하는 것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뭐 100배, 1000배 글이 눈 깜짝하면 우르르 생성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보라는 거를 바라볼 것인가. 완전 그 각도를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윤리적인 문제와도 결부가 되고 네. 또 이제 바이어스가 있는 특히 뭐 성차별적이거나 성희롱 발언이 들어가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문제들도 이제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해서 좀 네. 모호성을 주게 되겠군요. 네. 결국 우리가 검색하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네요, 우리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챗 GPT가 이제 우리의 실생활로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어느 회사를 통해서든 간에 네. 어떻게 활용이 돼야 좀 가장 선할까요? 적절하고. 아, 예. 선한 방향이라 하면 여전히 AI는 툴로서 예.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계속 고수를 한다면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 포지셔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요즘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AI는 AI대로 이렇게 좀 놔두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좀 구분해서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다 그러면 가짜 트윗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가짜 트윗도 되는 공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허구의 공간. 약간 익명 게시판 같이. 네, 예. 막을 수 없다면 이걸 분리를 해서 거기서는 더 자유롭게 떠들 수 있게 하고 AI들이 충돌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걔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저희가 제일 두려운 게 지금이야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걸 표현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들끼리 얘기하게 놔두면 제일 두려운 건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하는지 저희가 알 수 없다라는 건 두렵지 않나요? 그것을 우리가 레이어를 나눠서 인간 세계와 AI가 포함된 인간 세계를 약간 그냥 다르게 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것도 그 데이터는 어디서 온 거야? AI 세계에서 온 거야? 그러면 그쪽 라인으로 가고 인간 세계의 데이터는 소중하니까 따로 처리하고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게 뭐 그냥 혼자서 해본 생각입니다. 네. 지난 2014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AI 발달이 터미네이터와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투자해서 만든 것이 오픈 AI입니다. 이제 선한 방향으로 좀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먼 컴퓨터의 김민현 대표와 함께 오늘 AI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